살아가다 보면 유독 마음이 넓고 깊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기계를 지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작은 이익에 마음을 졸이거나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평온을 잃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내면의 그릇이 얼마나 넓고 단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작은 빗방울에도 금세 넘쳐 주변을 소란하게 만들지만 바다와 같은 큰 그릇은 세상의 온갖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고도 그 깊은 고요함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거나 타인을 변화시키는 일에 큰 공을 들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거인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밖이 아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좁고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적막한 시간을 내면의 그릇을 빚는 숫돌로 삼아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과 기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칭찬에 우쭐하지 않고 비난에 비굴해지지 않는 대인의 풍모는 바로 자신의 그릇을 스스로 닦아 세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훈장입니다. 내 안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오직 자신의 도리와 신념에 두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세상의 너비가 넓어지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주인으로 우뚝 서겠다는 단호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철학을 통해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의 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면 수양의 길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타인의 말에 흔들리던 작은 그릇을 깨뜨리고 세상을 품고도 남을 장엄하고 단단한 내면의 요새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삶을 관조하는 그 묵직한 시선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기품 있게 지탱해줄 든든한 보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일들에 온 마음을 쏟으며 정작 소중한 삶의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눈빛 하나, 길을 가다 마주친 불친절한 태도에 온종일 평온을 잃고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대인의 풍모를 지닌 이는 눈앞의 작은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내 소중한 정신을 낭비하는 것은 바다의 거인이 작은 조약돌의 움직임에 동요하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그릇이 넓은 사람은 세상의 자잘한 소음들이 내 마음의 수면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며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만을 묵묵히 응시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상의 사소함이 어떻게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지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자는 모름지기 작은 일에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사로운 감정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산은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이나 일상의 궁핍함 같은 자잘한 고통들을 마치 지나가는 구름처럼 여겼습니다. 선생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기둥을 얼마나 더 단단히 세울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산은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손해에 연연하지 않는 묵직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의 대학자라는 당당한 기계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지혜입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의 자잘한 자극들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우리 삶의 중심은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보다 그 에너지를 나를 성장시키고 내면을 숙성시키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물결에 배가 흔들리는 것은 배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평형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큰 목적과 신념이라는 평형수를 든든히 채운 사람은 세상이 얕은 바람에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단호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사소함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하찮은 일에 내 감정을 소모하기에는 나의 인생이 너무도 고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시시비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가벼운 언행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셨다면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내 인생의 큰 흐름에서 진정 의미가 있는 일인가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소란을 미소로 넘기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여러분의 그릇은 이미 세상을 품을 만큼 넓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넉넉하고 당당한 뒷모습이야말로 세월이 흐를수록 빛나는 진정한 어른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깊이는 그가 지닌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타인의 허물이나 세상의 시련을 얼마나 너르게 품어낼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흔히 우리는 지위가 높아지면 인품도 절로 고귀해질 것이라 믿지만 내면의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채 얻은 명성은 오히려 그 사람의 얕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인은 스스로를 뽐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평온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는 평소 자신의 마음 그릇을 닦아 웬만한 비바람에는 물결조차 잃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비어있을수록 작은 자극에도 크게 공명하며 소란을 피우지만 속이 꽉 찬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함을 풍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 있을 때 제자 황상과의 일화는 그릇의 그 크기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린 제자 황상이 자신의 미천한 신분과 둔한 머리를 탓하며 배움을 주저할 때 다산은 그를 꾸짖는 대신 삼근계라는 가르침을 내리며 그릇을 빚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생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또 부지런하라고 당부하며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담아낼 성실함의 크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가문이 몰락했다고 해서 기를 죽이지 마라. 도리어 이 기회에 너희의 도덕적 그릇을 키운다면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선생에게 고난은 신세를 한탄하는 늪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있는 내면을 고결한 정신으로 채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일은 결국 나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과 세상을 향해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나만의 이익이나 짧은 성취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의 칸막이를 하나씩 허물어 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넘기고 나에게 찾아온 불운조차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는 바로 그 넓어진 마음의 영토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높이는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낮은 곳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듯 깊어진 내면은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줍니다. 결국 인생의 급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두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십시오. 다산 선생이 척박한 땅에서도 조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육신은 좁은 방에 갇혀 있었을지언정 그분의 정신만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광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마주한 현실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마음의 그릇만큼은 하늘을 향해 열어두십시오. 그 단호하고도 넉넉한 기계가 여러분의 삶을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괜히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지대를 잘못 타고났다거나 주변 인연이 덕이 없다며 남을 원망하는 사이에 정작 바로 세워야 할 자기 자신은 방치되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어른은 화살을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반구저기의 자세야말로 내면의 그릇을 단단하게 다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것을 단호히 억누르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태도에서 타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고결한 위엄이 풍겨 나오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라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모함한 정적들을 원망하며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보낸 글에서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도리어 그 적막한 시간을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완성하는 축복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때 선생의 제자 중 한 명이 스승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세상을 비판하자 다산은 도리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으니 오직 스스로를 닦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선비에 마땅한 도리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생에게 고난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결기를 증명할 시험대였을 뿐입니다. 타인을 탓하지 않는 태도는 비굴한 침묵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완벽히 장악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순간 나의 평온은 상대의 행동에 종속되고 맙니다. 그 질긴 미련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고 오직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인격은 비로소 숙성된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산이 그 자리를 옮기지 않듯 외부의 부당함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인정을 넘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승리자가 됩니다. 결국 대인의 풍모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단단한 마음, 근육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실한 가치는 요란한 변명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변치 않는 묵직한 태도에 의해 증명됩니다. 다산 선생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분의 지식이 방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바로 세운 그 꼿꼿한 선비의 혼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당당한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인생의 깊은 풍미가 절로 배어날 것입니다. 참된 어른의 크기는 군중 속의 화려함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고요 속에서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해야 할 형벌처럼 여기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섞이려 들지만 사실 인간의 정신이 가장 고결하게 정화되는 순간은 오직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내면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눈을 돌리는 자는 결코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고립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내며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사람만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육체적인 유폐였으나 정신적으로는 거대한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그 적막한 방을 소사라 이름 짓고 오직 하늘과 자신만이 마주하는 엄숙한 도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하의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오직 나 자신만은 나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하며 고독을 자기 완성의 도구로 삼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생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한탄하는 대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신독의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이러한 준엄한 자기 절제가 있었기에 다산은 고독이라는 차가운 물속에서도 조선의 정신을 새롭게 빚어내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릇을 완성한다는 것은 외로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본질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려 덧칠해진 가짜 모습을 하나씩 벗겨내 보십시오. 그 허울을 다 걷어내고 남은 초라한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고독은 나약한 자에게는 독이 되지만 스스로를 바로 세우려는 자에게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진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고귀한 성소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그 안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대인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그릇은 고요한 침묵의 세월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을 내면의 품격을 높이라는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다산 선생이 그러했듯 고립의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는 거룩한 재단으로 삼아 보십시오. 남의 인정을 갈구하며 밖을 서성이는 대신 내 안의 깊은 우물을 파내려가 그곳에서 솟아나는 당당한 생명력을 확인하십시오. 고독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얻어낸 그 단호한 평온함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가장 숭고하고 위험 있게 지켜줄 여러분만의 빛나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릇을 키우기 위해 무언가를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지식, 더 많은 재물, 더 화려한 명성을 쌓아 올려야만 남들에게 기죽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진정으로 큰 그릇은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아집과 편견, 그리고 타인보다 우월해지려는 작은 욕심들을 덜어내지 않고서는 고결한 지혜가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공부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본질을 담기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넓히는 가장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 집필한 수많은 저작 속에는 이 비움의 미학이 서려 있습니다. 선생은 관직에 있을 때 누렸던 모든 권위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맑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가득 찬 욕심의 찌꺼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100권의 책을 읽어도 그저 먹물 묻은 종이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스스로를 비워낸 다산의 심연은 거대한 바다와 같았기에 그 척박한 땅에서도 조선을 개혁할 방대한 사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맞이하기 위한 숭고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꽉 찬 대인일수록 겉모습은 소박하고 태도는 겸허한 법입니다. 텅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듯 내면의 그릇이 얕은 자일수록 작은 성취를 크게 부풀리고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비워낸 어른은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존재감으로 세상을 압도합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넉넉히 비워 보십시오. 그 비워진 자리에는 타인의 아픔을 품는 자비와 세상을 관조하는 여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비움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세상의 욕심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질 뿐입니다. 다산 선생이 보여준 그 서리빨 같은 기계는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모든 미련을 비워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는 해묵은 원망과 불안,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려는 강박을 과감히 덜어내 보십시오. 그 텅 빈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고귀하게 빚어줄 것입니다. 내면의 그릇을 아무리 크게 빚었다 해도 그것을 지탱할 중심이 없다면 작은 시련에도 금세 균형을 잃고 맙니다. 참된 어른의 품격은 평온한 날이 아니라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역경의 순간에 비로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소중한 신념을 조롱할 때 적당히 타협하며 군중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목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깊은 땅 속으로 내면의 뿌리를 끝없이 뻗어내리는 치열한 자기 투쟁의 과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호를 여유당이라 지으며 평생을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스스로를 경계하며 사셨습니다. 여유의 뜻은 겨울의 강을 건너는 코끼리처럼 조심하고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며 삼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찰나의 순간에도 깨어있으려는 선비의 준엄한 자기 통제였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돌아온 노년에도 세상의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세운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데 전념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거세질수록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하여 자신의 뿌리를 견고히 다졌기에 다산이라는 이름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고도 썩지 않는 거목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대부분 밖에서 오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렁이는 불안과 욕망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 좀 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부리째 뒤흔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선을 밖이 아닌 자신의 발밑으로 돌려보십시오.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이 올바른 도리 위에 있는지, 나의 행동이 내일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지를 매 순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그릇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궤적을 숭고하게 만드는 최고의 양분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이가 아니라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산천의 나무들이 쓰러져 있을 때 오직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만이 다시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어 올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평가라는 얕은 흙 위에 삶을 세우지 말고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다산 선생이 보여준 그 꼿꼿한 뒷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것엔 풍랑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장엄한 항해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운 자의 평온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결한 생애를 통해 내면의 그릇을 넓히고 인생의 급을 높이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 어떠십니까? 혹시 그동안 남들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하루를 어지럽히고 작은 성취나 실패의 마음의 평온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어른의 위엄은 화려한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남을 탓하지 않는 단호한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품고도 남을 거대한 바다가 잠들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시선과 사소한 욕심들이 그 바다를 잠시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의 적막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조선의 정신을 새롭게 빚어냈듯 여러분 또한 오늘부터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연연하기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대인의 길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걷는 그 걸음걸음이 쌓여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고귀한 반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내면의 뿌리가 깊고 그릇이 단단해진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묵직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당당한 승리를 안겨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산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영토를 넓히려는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낼 그 묵직하고 당당한 삶의 여정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